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수 함수의 역함수예요. 네.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렸을 때 a가 1보다 큰 함수를 그리게 되면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맞아? 그런데 얘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y는 x라고 하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 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a가 1보다 큰 요 함수 y는 로그 a의 x가 되는데 얘는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어?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지? 같이 증가해.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로 a가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얘를 y는 a의 x 제곱이라고 했을 때 y는 x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칭시켜준 게 역함수가 된 거지.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 괜찮아? 유경아 죽으면 안 돼. 따라서 y는 로그 a의 x가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아 뭔가 이상한데? 지금 정신이 나왔나 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감소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것처럼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1대1 대응인 역함수를 갖는다. 그러니까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고 역함수를 찾아보면 그렇죠. x에다가 y 넣고 y에다 x 넣어서 얘를 y는 꼴로 고쳐주면 로그 a의 x가 되니까. 오케이? 역함수를 구해보면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함수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y는 2의 x제곱 역함수는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에는 증가함수가 돼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에는 감소함수 형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에 대해서 제약이 있어서 없었어. x값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다 넣을 수 있었지. 근데 치역은 어떻게 나왔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했었잖아. 근데 너희도 알다시피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면 정의역이었던 애의 범위는 뭐가 돼? 치역이 되고, 따라서 치역이 실수 전체 범위가 돼. 로그 함수 그래프를 보면 알죠?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다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무한까지 다 나와. 게다가 정의역은 치역이었던 애가 정의역으로 오지. 그래서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0보다 큰 범위에서밖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밑과 진수 조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밑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됐고 진수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했어야 됐잖아. 그런 것처럼 정의역은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가 가능하고 치역은 실수 전체 범위가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근데 얘도 지수함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수함수는 뭔가 희마리가 없었지. 정근선 정도밖에 얘기를 할 만한 게 없었단 말이야.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정근선이 존재하는데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x축이었다면 로그 함수의 정근선은 y축이 돼요. y축. 그리고 얘기를 할 만한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뭐 1,0을 지난다. 로그 1은 0이니까요. 1,0 지난다. a,1을 지난다. 그리고 y축을 정근선으로 갖고 a가 1보다 클 때는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해 증가함수야.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 감소함수야. 이 정도밖에 얘기를 할 만한 게 없다 이거야. 그리고 y는 로그 a의 x 그래프와 y는 로그 a분의 1 x 그래프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y는 로그 2의 x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y는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대칭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제곱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래서 x축 대칭되는 관계를 갖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로그 a의 x와 y는 a의 x제곱은 역함수 관계를 갖는구나.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별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뭐 하겠어 이제. 기본적인 형태의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평행 이동할 거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하겠죠. 별거 없지? 네. 로그 a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 대신에 x-n 들어가고 y 대신에 y-n이 들어가서 넘겨주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지. 그런데 말했지만 정근선이 y축이니까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때만 정근선의 방정식이 움직여. y축 방향 평행 이동한 건 안 움직여. 지수함수는 y축 방향 평행 이동했을 때만 정근선의 방정식이 움직였지. 얘는 x축 방향 평행 이동했을 때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이제 대칭 이동하겠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가서 식을 정리해 준 게 되는 것이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지.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는 형태의 식이 등장하는 거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식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고, y는 x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역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로그 a의 x를 y는 x 대칭 이동하게 되면 y는 a의 x제곱 지수함수가 등장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대소관계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로그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가 나와요. 근데 이거랑 뭐 비슷한 개념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야. a가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나처럼 이렇게 정근선이에요.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이제 x 범위가 x1보다 x2가 더 크다. x1과 x2를 비교했을 때 x1보다 x2가 더 커. 그러면 x1을 넣은 함수값이 x2를 넣은 함수값보다 작다. 그러니까 더 큰 거 넣은 게 더 크다. 증가함수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소함수에서는 x1 넣은 값이 더 크겠죠. 별거 없죠? 그래서 대소관계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얘는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진수를 비교해서 3, 2분의 1, 루트 6. 그럼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작아? 2분의 1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로그 5의 2분의 1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로그 5의 루트 6일 거고, 그 다음이 로그 5의 3순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밑이 이렇게 3분의 1인 경우에서는 정의역에 해당하는 요 진수에 해당하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값 중에 제일 작은 건 0.8. 그러니까 로그 3분의 1에 0.8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에는 4와 루트 5를 비교하면 루트 5가 더 작지? 그러니까 루트 5를 넣은 값이 두 번째일 거고, 3분의 1에 루트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진수가 제일 큰 3분의 1에 4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 너무 쉽죠? 오케이? 자, 여기는 처음 배우는 거다 보니까 여기 개념하기 문제를 좀 한번 풀고, 개념 원리 익히기 문제를 한번 풀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118번 같은 경우는 y는 5의 x제곱의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인데,
y는 5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왜냐면은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다 들어가니까, 치역은 어떻게 나와? 실수 전체. 이거 아니고 양이야. 양의 실수 전체 집합 나오지? 양의 실수.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므로.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고 하는 건 항상 1대1 대응함수여야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역을 1대1 그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줘야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되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얘를 어떻게 준 거야? x는 꼴로 붙여주니까 로그 5에 y로 붙여준 다음 x랑 y, x 자리에 y 넣어주고 y 자리에 x 넣어주면 이렇게 역함수가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한테 항상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를 풀든 뭘 하든 간에 뭐 1대1,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그 멘트는 1대1 대응이다라는 멘트랑 똑같게끔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요 멘트가 나오기 위해선 요 멘트가 필요하다는 거지. 괜찮죠? 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같이 봐보도록 하자. 어렵지 않아가지고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프 막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을 거야. 왜냐면은 포인트가 되는 점이 있는 것들은 좀 귀찮아. 그 점 가지고 장난질을 막 계속 하거든. 근데 이제 얘는 포인트가 되는 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얘기할 만한 게 뭐밖에 없겠어?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 가지고 이제 배수관계 비교하는 거밖에 얘기를 할 만한 건덕지가 없지. 그리고 정근선 방정식. 그리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있다 보니까 이 정의역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는가를 좀 체크하는 그 과정을 좀 지수함수보다는 훨씬 더 귀찮게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나중에 부등식 풀거나 방정식 풀거나 했을 때 x값 나올 거 아니야. x 범위 나오거나. 그랬을 때 이 진수에 해당하는 범위를 만족하는 걸 무조건 골라줘야 돼. 안 고르면은 나중에 내가 나중에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이거는 풀다 보면은 되게 귀찮게 나와 진짜. 보자. 이렇게 나왔을 때 f3이 4래요. 그럼 x에다 3 넣은 값이 4라고 하는 거니까 4는 로그 a에 3 넣어주면 6 더하기 3은 9가 되고 더하기 2가 되니까 계산해주면 로그 a의 9가 2가 되어서 이게 2가 되려면 a의 값은 얼마다? 3이 되면 되죠? 3이 돼야 얘가 3의 제곱 되면서 2가 되니까요. 그럼 a가 3인 걸 알았으니까 f12를 구해주세요는 12를 넣어주면 24 더하기 3은 27. 그럼 얘는 3이 되겠죠? 3 더하기 2는 5여서 이 값은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로그 5의 x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가 등장했을 때 너희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한 가지 요 점은 항상 1이에요. 오케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함수가 그려졌다라고 하더라도 1,0을 무조건 지나가. 왜냐면 로그 1은 0이니까. 그래서 1,0을 지난다. 맞는 말. 정근선은 x축이다. x축이 아니라 y축이죠. 틀린 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다. 틀린 말.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양수 x에 대해서 x값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증가함수니까 맞는 말이겠죠? 증가할 때 증가한다. 맞는 말. 5의 x제곱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로그 5의 x는 5의 x제곱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는 말. 기억, 리을, 미음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려울 만한 건 없는 것 같고. 다음.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과 정근선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솔직히 우리는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라는 얘기인 거야. 얘는 정근선의 방정식은 항상 로그 함수에서의 정근선의 방정식은 얘는 0인 곳에서 가져요. 그러니까 y는 로그 a의 x가 나와 있을 때 얘는 0이라고 하는 게 y축이잖아. 정근선이 그래서 y축이 생긴 거였지. 그럼 이렇게 평행이동 된 것에서는 얘는 0이라고 하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게 정근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러면
로그 함수를 그릴 때는 정근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주시고 얘를 먼저 정근선으로 이렇게 잡아주라고.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밑의 범위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콩나물 대가리가 그려질 텐데 이게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며. 그럼 이러면은 로그 1이 0이었죠. 그럼 점을 조금 포인트가 되는 점이라 할 만한 게 요 값이 1이 되는 x 값을 찾아요. 얘가 1이 되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재현이. 마일이요. 네. 2요 2. 얘가 1이 되려면 2요. 0이요. 0이 들어가야 1이 되지. 오케이? 그럼 0, 얘가 0이면 x가 0이면 요 값이 0이 될 거 아니야. 2를 지나요. 그래서 0,2를 찍어주시고 요 점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콩나물 대가리를 그려주시면 된다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포인트가 될 만한 그 점이 이 로그 진수가 1 되는 그 값밖에 없어. 그 점 찍고 그냥 오른쪽 위를 향하는지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지 그려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괜찮죠? 그리고 정의역은 당연하겠지만 x가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존재해.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 요거인 실수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치역은 로그 함수에서의 치역은 무조건 전체, 실수 전체예요.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다 만들 수 있어. 로그 함수는. 괜찮죠? 그럼 얘도 정근선의 방정식은 얘는 0에서 생기는 거니까 x는 0, 즉 y축에 생기죠. 괜찮아? y축에서 생기는 거고 y축이 정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역이 생겨. 그러니까 정의역은 마이너스 x가 0보다 큰 범위라는 건 x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작은 범위. 왜냐면 얘는 y는 로그 3의 x라고 하는 그래프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무슨 축대칭? y축 대칭. 원래는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요게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로 그려졌을 거라고. 그리고 얘가 1 되게 하는 x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얘가 1이 되면서 0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지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좀 더 좋게 되는 거죠. 이게 최선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치역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y는 실수. 이 정도. 쉽지? 뭔가 좀 정해지지 않는 기분이어서 뭔가 희마리가 좀 더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렇게 해줄 수만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시면 된다는 거야.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식이 얘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x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로그 2에 x-m이 붙고, 그 다음에 y축 방향 n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더하기 n이 붙은 게 얘랑 똑같았다.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요거 두 개 뭘로 묶을 수 있어? 4로 묶어주면 로그 2에 4가 열고 x-2 더하기 1이 되죠? 요거는 이제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x-2로 바꿔줄 수 있지. 곱한 거를 덧셈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럼 로그 2의 4는 얼마야? 2. 그럼 2에다 1 더해준 건 3이 되고, 로그 2에 x-2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x축 방향 2만큼, y축 방향 3만큼 평이동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네. 지우 이해 가? 네. 빨라? 괜찮아? 조금 빨라? 네. 오케이. 천천히 할게요. 평행 이동한 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차근차근 4로 묶고 그 다음에 덧셈 바꿔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 오케이. 자, 대소관계를 비교합시다. 자, 밑을 통일을 시킬 거야. 몇으로 통일할까? 2.
2로 바꾸려면 로그 2의 몇이 돼? 2분의 1 2의 제곱이지. 제곱은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나가지. 그럼 얘는 2분의 1 제곱 되겠지. 네. 그래서 로그 2의 루트 63이 돼. 근데 솔직히 얘는 얘를 2로 바꾸는 것보다 나머지들을 4로 바꾸는 게 좀 더 좋을 거야. 왜냐하면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건 로그 a의 n제곱 b의 n제곱꼴로 변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곱식을 씌워주는 게 좀 더 편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로그 4의 49가 되고 3은 로그 4의 몇이 될까? 64 로그 4의 64 로그 4의 63 진수가 커지는 순서대로 대소관계가 비교되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얘가 제일 작아. 그래서 로그 2의 7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로그 4의 63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3이 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괜찮죠? 다음 거는 3분의 1, 3분의 1 이미 두 개가 똑같았네. 그럼 얘를 로그 3분의 1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은 로그 3분의 1의 몇이라고 할 수 있어? 0 마이너스 1이 되려면 3이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로그 3분의 1의 몇이 돼? 3이 되죠. 그리고 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 진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커져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제일 작은 건 2분의 1이죠. 따라서 얘가 제일 값이 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그 3, 2. 로그 3분의 1에 2가 되고 진수가 제일 큰 게 값이 제일 작죠. 로그 3분의 1에 3이다. 수는. 괜찮죠? 지수함수랑 똑같지? 똑같잖아. a가 1보다 클 때는 그 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졌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지수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값이 커졌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헷갈릴 만한 게 없어. 로그도 밑에 해당하는 얘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아 이거구나. 증가함수.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 진수들을 비교하면서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역함수를 구해달래요. 자, 역함수. 역함수 구할 때는 이제 쟤네들을 로그 함수로 변환하고 지수 함수로 변환을 해야 하는데 역함수를 구할 때 너희가 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정의역과 치역이에요. 정의역과 치역.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너희한테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요거랑 x가 0 이상이라는 함수랑 같아? 요 함수와 요 함수가 같은 거야? 너무 다르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x값의 범위가 있냐와 없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 함수는 완벽하게 다른 함수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역함수를 구한다 하는 그 방법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 함수가 있다라고 쳐보자. x 정의역 범위가 0 이상에서만 존재했대요. 그럼 0 이상에서 존재하는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돼? 0 이상에서 존재하는 y값 범위. 거기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3보다 큰지. 3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살려줘서 고마워. 0 이상일 때 존재하는 y 값의 범위는 3 이상일 거 아니야. 증가함수니까. 그런데 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면 정의역이었던 범위가 치역이 돼. 치역이었던 범위가 정의역이 돼. 이건 보지도 않고 맞는 말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너희도 알고 있다시피 y에다가 x를 넣어주고 x에다가 y를 넣어서 얘를 y는꼴로 정리를 해준 게 원래 함수에 대한 역함수죠. 그러니까 요 함수 식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의역과 치역이 바뀐다고 하는 요 사실을 꼭 기억해 줘야 된다. y는꼴로 고쳐보면 3 넘기니까 x-3은 2분의 1 y가 되고 역함수는 2x-6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3 이상 범위에서 y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0 이상에 해당하는 범위가 등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요건 안 써도 되잖아. 치역을 굳이 써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써줘야 돼. 이해가? 내가 여기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건 포인트는 뭐였냐면 원래 함수에 치역을 생각하고 얘를 가지고 정의역은 무조건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y는 x제곱에서 x가 0 이상에서만 존재한다는 요 표현과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완전히 다른 함수입니다. 얘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는 의무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의무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 감이 와요? 오케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하면 너희는 의무적으로 치역을 생각하고 그 치역을 정의역으로 표현을 해주고 y자리에 x를 x자리에 y를 넣어서 역함수 구한 결과를 써주시면 돼요. 요 두 개를 한 쌍으로. 오케이? 이해갑니까? 현욱이 이해가? Y 네. 네. 범위도 네.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예요. y 범위는 그러니까 만약에 너에게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얘가 0 이상일 때 y 범위는 0 이상 나오죠. 그걸 써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 x 범위는 근데 무조건 써줘야지. 이 범위에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줘야 되니까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y는 뭐 2x 더하기 4라는 1차 함수가 있어. 근데 얘가 1 이상 3 이하에서 존재한대. 그러면 1 넣어보면 6 나오고 3 넣어주면은 10 나오잖아. 그럼 y값 범위는 1 넣으면은 6 나오고 3 넣어주면 10이니까 y값 범위는 여기서 존재하겠지. 근데 이걸 써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 얘는 있어야지 무조건. 근데 얘는 우리한테 만약에 치역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꼭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써줘야 돼 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니까. 감이 와?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잘려져 있을 때 x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정해진 x값의 범위는 의무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지만 y값의 범위까지를 표현해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역함수를 구해라 라는 멘트가 나오면 치역 구해서 정의역 표현하고 역함수식을 구해주는 이 한 쌍의 룰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치역까지 구해라 했으면 y값 범위까지 표현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역함수를 구하든 항상 적용되는 이야기니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좋았고요. 그럼 역함수를 구해봅시다. 자.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치역까지 구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역함수가라고 했네. 그럼 얘는 치역이 어떻게 돼? 살려주세요. 지우야, 고개 숙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치역 어떻게 돼? 살려주세요. 이경아, 살려주세요.
재현아 안돼 안돼. 유명해요. 치혁 어떻게 돼? 이것들이 살려달라는 게 자꾸 왜 숨기고 있네 이거. 어떻게 돼? 치혁 어떻게 돼? 시험 실수 전체. 지수 함수인데? 얘는 항상 0보다 어때요? 가야. 그럼 거기다 1 더한 건 이거다. 1보다 큰 범위에서 존재하겠지. 맞아? 이게 치역이잖아. 그럼 정의역은 이게 역함수의 정의역은 난 말이라도 했잖아. 1보다 큰 범위가 되는 거지. 싫어.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이제 y 자리에 x 넣고 x 자리에 y를 넣어서 얘를 y는 꼴로 고쳐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1을 넘겨 두시고 로그로 변환해주면 y-2는 로그 3의 x-1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리고 2 넘겨주면 y는 로그 3의 x-1 더하기 2가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괜찮죠? x 범위를 근데 로그는 이제 좀 약간 로그라든지 유리함수라든지 무리함수에서는 암묵적인 룰이죠. 정의역 범위가 1초과에서만 존재할 거야. 이걸 쓰지 않아도 이 범위에서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역을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거야. 네. 괜찮죠? 아 네. 다음 거는 얘는 치역이 어떻게 돼? 로그 함수는 치역이 이보다 가야. 실수 전체 범위. 치역. 다 틀렸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라 하면 항상 원래 함수의 치역을 생각하고 그걸 정의역으로 바꿔준다 이 느낌이라고. 치역이 실수 전체 범위니까 그 역함수 구한 것은 실수 전체 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지. y 자리에 x 넣어주고 x 자리에 y를 넣어서 y는 꼴로 고치면 돼요. 1 넘겨주면 x 빼기 1은 로그 2의 y 빼기 1이 되고 지수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2의 x 마이너스 1제곱이 y 마이너스 1 y는 꼴로 고쳐주면 2의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1이 되는군요 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 괜찮음? 네. 자 다음 두 개까지 보도록 합시다. B-C의 값. 이 문제 좀 어려워하더라고. 자, 이 문제가 나오면요. 자, 이건 의무예요. 여기 x좌표가 지금 a라고 줬죠. 얘가 y는 x지. x좌표가 a면 y좌표가 뭐겠어? 이걸 표현해줘 다. 이거 표현 안 하면 되게 헷갈려. 그리고 요점의 x좌표가 b지. 그러면 y좌표가 뭐겠어? b가 돼. x좌표가 c니까 얘는 y좌표가 c가 돼. x좌표가 d면 y좌표는 d가 된다. 이거를 먼저 표현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y는 로그 2의 x잖아. y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얼마야? 그래서 a가 1이 돼요. 여기가 x좌표 a니까 1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게 1이지. 그러면 x에다가 몇을 넣어야 1이 나와? 2. 그래서 b가 2가 되는 거야. b, 1이니까요. 그래서 b가 2가 되고 괜찮아? 그럼 얘가 2겠네? c를 넣은 게 2 나왔다 해준 거지. 얼마를 넣어야 2가 나와? 4. 그래서 c가 4가 돼요. 그래서 얘가 4가 돼요. x에다 얼마를 넣어야 4가 나와? 16. b가 16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게 아마 뭐였냐? d-b? d-c 16 빼기 4니까 12가 되는 거. 요 y라인에 요거 표현 안 하면 진짜 되게 헷갈려요. 오케이?
이해했어? 네. 다음 거. 너희들은 적분을 배우기 전까지는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평행 이동을 해서 넓이를 구하는 형태로 넓이를 구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정적분을 배우면은 이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 그 전까지는 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등장을 하면 평행 이동을 시켜서 평행사변형 꼴로 만들어서 넓이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 다른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선 연결했고 이 넓이를 여기로 옮겨주면 평행사변형 꼴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너희가 구해야 할 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얼마인지만 보시면 끝나는 거. 오케이? 이 두 함수는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게 얘가 돼요? 재현아? 마사요. 부들부들.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하면 얘가 돼? 마사요. 4만큼 평행 이동이야 지금.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건 x 대신 x-4가 들어간 거잖아. 이렇게. 따라서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 근데 이때 요 함수의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이 얼마?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 2겠죠? 그래서 요점 좌표가 0,2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B점의 y좌표도 2겠네? 네. y값이 2일 때 x의 값은 4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 C점의 x좌표도 4가 되는 거겠지? 네. C점의 x좌표가 4였을 때 y의 값은? 3. 그러면 끝난 거야. 요 길이가 4인데 요 길이가 1이죠. 그러면 이렇게 평행 이게 지금 이게 선생님 곡선이지 않아요? 맞아. 곡선 형태인데 요 넓이를 이렇게 옮겨주면 평행사변형 꼴이 나와. 이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4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오케이? 거기까지 확인 체크 문제들 한번 풀어보자.